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여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채널에서 보내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점이 평범한 행복을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어요. 어느 순간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졌고 더 이상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 전까지는 그 일들이 전부 어려운 우연으로만 일어난 일일 것 같았지만 글을 적으며 그 경험을 되새기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우연들의 산물인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어려운 우연들이 모여서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게 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만나왔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와는 10년 이상 사귀었고 어릴 적부터 성장하여 어른이 된 현재까지 함께 어렵고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고 교류하며 가족처럼 지내왔고 결혼은 당연한 다가올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을 한 후 양가 부모님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기다리던 결혼식 날 10년의 연애 끝에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의 결혼 계획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생겨 더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들도 성심으로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려 했고 특히 부유한 가정에서 온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에게 값비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선물로는 차량과 시계, 옷 등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는 10년 동안 나에게 보여준 애정과 이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하해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끝낸 우리는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해 배려하고 이해해줬으나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숨기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의 태도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기에 더 불안하던 중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아온 사이였기에 더 이상 숨길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보통 제가 궁금해하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보여주는 남자친구였는데 이번만큼은 기를 쓰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바꾸지 않던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바꾸면서 꽁꽁 숨기려고 했죠. 뭐야, 너 휴대폰 비밀번호 바꿨어? 나 모르게 여자라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10년 동안 똑같이 쓰던 휴대폰 비밀번호를 왜 바꿔? 아니야. 계속 한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요즘에 해킹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뭐, 휴대폰 말고도 원래 쓰던 비밀번호 하나씩 바꾸고 있어. 그래, 그럼 지금 휴대폰 비밀번호는 뭔데 알려줘봐. 개인 사생활인데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면 안 되지. 이거 봐, 진짜 수상해. 너 진짜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이면 10년 동안 너한테 안 걸렸겠냐? 이제 평생 같이 붙어 있을 텐데 그 정도 사생활은 지켜줘야지. 지금까지는 서로 집에 가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모든 걸 공유한 거였고 휴대폰 비밀번호 정도야 부부끼리 공유를 하지 않는 게 마음 상할 일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까지 모든 걸 공유하던 남자친구가 결혼과 동시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생긴다고 하니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자가 있냐고 남자친구를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고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결혼한 친구들이 남편들이 답답한 행동을 하거나 화를 부릴 때 보면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부가 되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렇게 여과 없이 넘기려는 제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계속 신경 쓰이도록 했어요. 휴대폰을 과하게 쥐고 다니며 숨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의 행동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알려줄 생각이 없어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몇 일 동안 무관심한 척하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제 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회를 타서 남자친구가 낮잠을 자는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몇 차례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풀어냈어요. 그리고 확인한 대화로 인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열자마자 남자친구가 숨겨왔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던 여자의 문제였어요. 남자친구는 다른 여성과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메시지를 삭제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남아있는 대화 내용으로는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고 남자친구가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는 군 생활 중에만 멀어진 적이 없었고 그가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도 못 봤기 때문에 일방적인 스토킹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만약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연약한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이해해 줄 수 있게 여성에게 말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친구인 척하여 여성과의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했어요. 약속한 날 찾아간 카페에서 여성의 번호로 전화하려 했는데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 손을 올려왔어요. 제가 만나기로 한 여성인가 싶었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과 만날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경훈 씨 여자친구라고 하죠.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이에요. 김미연입니다. 연락을 드리려 했는데 미리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연락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알고 계셔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사실 그쪽에 대해 잘 몰라요. 남자친구가 그쪽과의 연락을 숨기고 있어서 어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알게 됐어요. 협박성의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는 걸까요? 처음 만나는 그녀가 거친 표정과 태도를 보여줬지만 나는 공손하게 대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억양이 강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내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협박이라니 경훈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셨어요. 협박은 그 사람이 판단한 거겠죠. 결정을 서둘러 내리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나와 그 사람 중에서 결혼할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경훈 씨와 결혼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둘이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결혼 날짜도 잡았고 청첩장도 보냈어요. 왜 저를 헷갈리게 하나요? 아마도 경훈 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까지 만난 것은 경호 씨였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 여자는 화를 내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남자친구와 알몸으로 함께 자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 순간 여자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떨렸어요. 남자친구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자를 먼저 떼어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결혼 예정이고 아이도 생기고 있어요. 아, 이럴 때 축하해줘야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경훈 씨도 아이와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사진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 초기에 아기집을 발견했고 그 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는 남자친구와 이별하기를 결정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의지를 밝히며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여자는 결정을 고집하며 남자친구를 떠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슬아, 진심으로 미안해. 말할 말이 없어. 남자친구의 대답과 동시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어. 정신 차려 일어나 보니 부모님께서 병실에 있었어. 하복부가 찢어질 듯한 충격을 받았어. 부모님은 아픈 나를 보고 말없이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렸어. 부모님의 이상한 모습에 아이가 괜찮은지 물어보게 됐어. 유산하게 된 사실을 깨달았어. 내가 쓰러진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오신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았고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어. 아이를 잃은 슬픔의 남자친구에게 책임을 돌렸어. 헤어지게 되었고 결혼 준비는 물거품이 됐어.
몸은 회복했지만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어. 10년 만난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매일 눈물로 아이를 그리워했어. 3개월이 지날 때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했어. 사과하고 싶다며 여자에 속았다며. 잃어버린 남자친구로 인해 화가 나서 욕을 하며 이별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 날을 끝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 다닐 때도 어려웠고 큰 충격을 받은 탓에 정신을 차리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며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했습니다. 나 또한 그때 치유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을 따라 퇴사 후 정신적 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았고 지난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사망은 잊을 수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휴식 동안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도우며 소중한 책들을 소개하는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소통하며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서점을 찾는 단골 손님들 대부분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며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골 손님은 말을 하지 않고 책만 산 뒤 가셨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손님을 존중하여 그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손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걱정되어 다가가니 그 손님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후 그는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책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손님의 변화에 걱정하며 그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도움이 될지 모르기에 이야기를 하고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날 그 일로 서점을 찾은 한 남자 손님과 종종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다른 손님들처럼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준영 씨였어요. 준영 씨는 서점 근처 건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습으로는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이나 가족 문제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의 선호도인 줄 알았지만 항상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책을 고르는 준영 씨를 보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경험도 있던 나는 걱정스러운 준영 씨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따라서 그에게 권하는 책을 소개했고 실제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찾아주었어요. 그 결과 나는 책을 통해 주인공의 처지에 공감하고 위로를 주며 우리 두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점 써버리던 그는 가지고 있던 문제나 고민을 조금씩 나에게 털어놓았죠. 이전에 문제되던 것이 해결된 것 같아 보이시네요. 그러나 그는 아니요. 그냥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은 어떨까요? 매일 마주하는 고민인데 해결되지 않네요. 제가 가진 고민이 아닌데도 이혼 소송을 하려니 쉽지 않아요. 변호사인 저한테 소송이 어려운 일이란 게 조금 우스워요. 부부 둘이 있으면 금방 해결됐을 일인데 중간에 아이가 있어서 쉽지 않네요. 이혼 소송이라니 의외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지만 부부 사이의 일이니 더 물어봐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준영 씨가 먼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해서 예슬 씨에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혹은 대꾸 안 해도 되고 할 일 있으면 하셔도 돼요. 어딘가에는 이야기를 해야 해서 정말 힘들어요. 지금까지 책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지만 예슬 씨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영 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 당연히 승낙했어요. 요즘 준영 씨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준영 씨는 자신이 속은 것 같은 것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했다. 결혼 전까지는 아내가 자신을 아주 잘 대해줬지만 결혼 후에는 한순간에 변했다고 했다. 결혼 후에는 예전의 연애 때 모습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불편해하지만 혼전 임신으로 인해 결심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것뿐이라고 했다.
혹시 가능하면 아내와 적절한 방법으로 헤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아이 문제로 인해 많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준영 씨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혼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는 준영 씨를 보며 안쓰럽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준영 씨가 서점을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기 시작했고 서로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알게 된 후 점점 더 친밀해지고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마음이 점차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갈수록 뭔가 커져만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준영 씨는 여전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이유 하나로도 제가 준영 씨에게 마음을 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을 때 예비 신랑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파혼하고 아이도 잃은 경험이 있었죠. 이미 아내에게 마음이 빠진 준영 씨와 결혼을 앞둔 상태에 있던 전 남자친구의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유부남인 남자에게 마음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준영 씨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신중히 선택했고 마음을 열려 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난 저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그러했어요. 준영 씨 또한 나와 같이 신중하게 행동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준영 씨도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더 신중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차단하려 했죠.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실수를 범했습니다. 서점 문이 닫히는 시간에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밖을 나가봤는데 준영 씨가 서점 앞에서 서 있었어요. 준영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 힘들다.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준영 씨를 위로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과음하게 되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아프게 되었고 급기야 필름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를 아파서 깨어났다. 평소와 다르게 이발애를 본 내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았고 옆에는 준영 씨가 잠들어 있었다. 기억이 끊기고 실수를 범한 나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직접 겪은 적이 있는 일을 반복했고 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실수를 저질러 아직 유부남인 남자와 함께 보낸 밤에 대해 자책했다. 이로 인해 집에서 나가 스스로를 처벌했다. 그 후 서점도 잠시 휴업하게 되었고 준영 씨의 전화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내 몸에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는 바로 임신이었다. 엎친 데 덮친 상황이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결단해야 했다. 뱃속에 품을 새 생명을 두고 나름대로 결심했다. 유부남인 준영 씨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단독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 준영 씨에 대한 혼란이 시작되어야 했다. 나의 행동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를 찾아 전화를 걸어 만났다. 이후 그와 연락이 끊기자 당혹감과 걱정이 밀려왔다. 나 때문에 일이 생긴다는 거라고 예슬 씨가 희생적인 존재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실수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된 건 준영 씨가 알아야 할 진실이 생겼기 때문이며 말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준영 씨의 아이를 가졌지만 어떤 책임을 떠안아야 할지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준영 씨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로 인해 아내분과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저에게 필요 이상의 감정을 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마쳤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나중에 돌아서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는지요? 왜 예슬 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나요?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고 예슬 씨와 아이에 대해 책임질 것입니다. 만일 싫다면 양육비가 어쨌든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이와 아내분 때문에 이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되면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은 있지만 저 때문에 유부남이 아내와 이혼했다는 소문까지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요. 준영 씨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나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영 씨는 내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지만 계속해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만약에 그가 지금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꼭 나와 아이를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그 말에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행한 나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제가 자신이 준영 씨의 본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집을 찾아와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나도 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가 용서와 사과를 바라고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하려고 했고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문제 삼아 준영 씨에게 계속적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할 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영 씨의 아내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준영 씨의 아내는 문이 열리자마자 나를 향해 소리쳤고 공격적으로 다가와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가진 여자야. 너무지 놓은 거 아니야? 왜 유래 부담을 갖고 다니니?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를 범한 것으로요. 저를 상처 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반드시 발생하지 말아야 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자 하면 원하시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원하신다면 내가 저지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다른 형태의 보상을 원하신다면 보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예상했나 봐요. 매우 신중하게 준비했나 봐요. 예. 당신은 돈이 많아서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코 조용히 끝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을 빼어 이혼하자고 하는 걸 원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최근에야 남편님과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원하신다면 계약서라도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말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며 있었던 저를 보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준영 씨의 아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얼굴이 내가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는 게 신기했죠. 잊지 못할 그 얼굴이었다. 그 여자는 나에게 아프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아이를 유산하게 만든 여자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의 집에 찾아와서 나에게 큰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을 뻔했다. 평생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고 마주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데 그 여자가 나의 집에 들어와서 큰 소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나를 이상하게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가 나를 속일 것임을 생각하며 다시 막말을 했다.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그 여자가 말했지만 나는 귀를 빼듯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시간에는 그 여자와 나의 운명이 서로 얽힌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 여자와 나 사이에는 왜 이런 인연이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반복하는 건지 의아했다. 그 여자도 나를 계속 쳐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다. 돈이 나한테 많이 있다 생각해? 아주 많이 준비해야 할 거야. 그래야 계속 얼굴 들고 다녀서 물어뜯지 않을 테니까. 내가 얼마나 지독한 여자인지 몰라? 그렇다면 말 안 해줄 거야? 심하게 말했지만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아까는 재치 있게 대답했다면서 왜 좀 전부터 상대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 말이 없어서 그리고 당신, 나 오늘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나요? 혹시 이 집에 들른 적이 있나요? 여자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다고 물어봤어요. 나는 여자가 나를 완전히 기억하기 전에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사과와 보상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오해했어요. 결국 여자는 나를 기억해 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이고 피해를 입힌 만큼 사과하겠으며 보상도 해드릴 겁니다. 내 말을 어떻게 믿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남편과 벌개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만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말을 한 뒤 주변을 보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 여자 맞죠? 예전에 카페에서 약속한 게 있었나요? 제가 깜빡했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 거니까 오늘 말한 보상과 사과 준비해도 알겠지요. 그 여자는 나를 알아보고는 헛기침하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약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급히 자리를 떴어요. 여자도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누가 불편한 사람과의 연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겠어요? 여자가 집을 황급히 떠난 후 내 인생은 여자와의 계속되는 악연과 내 실수로 인해 꼬여버리는 것으로 인해 머리가 아팠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가만히 눈을 감으면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무언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어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아이가 이미 3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임신했다면 지금 아이가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생일을 확인했고 동시에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DALG, 엘건 DALG 시어드니트에 있습니다. 소문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사죄를 구한 이후 처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거리낌이 나는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과거 사건에 대해 물어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당황스러워하던 전 남자친구는 다행히 제게 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여자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처음 만났던 장소가 카페였고 그곳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된 것이 거의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여자의 연락을 받은 것이 계기였고 사고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재와의 관계가 진행 중이었고 미래를 함께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자의 관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은 해당 여자가 단지 그의 친구에게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한 것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경우는 오해를 풀어주고 안심시켜준 후 그의 친구와의 관계를 지원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해에 대해 이해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여자에게 미안했던 경훈이가 그 친구를 통해 만난 여자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는 그 친구와 연애가 잘 안 되는 척을 하면서 경훈이를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한편 경훈이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후 결혼 전까지만 즐기려고 생각했지만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통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경훈이를 협박하며 결혼을 강요했고 경훈이는 고민 끝에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경훈이네 부모님께서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며 만남조차 거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여자와 단둘이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다시 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경훈이의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을 보고 여자가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여자는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예물로 선물한 외제 차량과 시계 등을 보며 경훈이의 재산이 상당할 거라고 오해를 한 거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경훈이가 부모님과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먼저 집안 형편을 파악할 수 없게 됐고요. 뒤늦게 알게 된 경훈이 형편을 보고는 갑자기 파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파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는 여자의 뱃속 아이를 가지고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여자 측에서 모든 게 돈 때문에 벌인 사기극이었다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연락처를 바꾸며 경훈이 곁을 떠났다고 했죠. 그 후 경훈이는 저에게 찾아와 잘못을 구하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던 거였고요. 경훈이에게 여자가 임신을 하지 않았던 걸 확인해 봤었냐는 물음을 했지만 그때는 차마 그럴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임신을 한 여자가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 행동을 계속할지 멈출지는 알 수 없어요. 키울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책임지겠다는 남자도 싫다고 하겠냐며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확실히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은이에게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한 날과 준영 씨의 아들이 출산한 날이 딱 임신 기간과 일치를 했거든요. 당장 준영 씨의 친자라고 생각했던 아이부터 의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슬 씨 미안해요. 아내가 거기로 찾아갔죠. 저도 지금 알게 됐어요. 제 휴대폰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제가 안일하게 행동해서 예슬 씨 그런 일 겪게 만들었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한테 많이 당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준영 씨,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내가 아내분을 어떤 계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 친자 검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모근이 있는 모발, 입안 구강, 세포 등등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니까. 이것들 준비해서 친자 검사 받아봐요. 지금까지 아내라는 사람이 준영 씨 속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 준영 씨도 대충은 무슨 일 때문인지 눈치를 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게 됐어요. 이후 준영 씨에게 친자 검사를 받게 됐다는 짧은 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준영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가 걸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준영 씨와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검사 결과를 보니 준영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슬 씨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자분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궁금해하였고 또 내 아내를 알고 있다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전에 결혼하려던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지다가 바람을 폈던 여자로서 그 여자가 준영 씨의 아내인 김미연이었습니다. 또한 나와 그 여자가 만난 시간과 내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폈던 시간이 일치하며 또한 내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임신한 아이의 생일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보았고 그 여자는 자신을 떠난 이유가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나와 준영 씨를 저울질하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의 부모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후에 여자가 남자를 속일 것 같아 미리 확인해 보았고 이것이 준영 씨의 이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필요하다면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알려줄게. 아마도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을 줄 것이고 그렇게 준영 씨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준 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고 생각했다. 나와 전 남자친구는 모두를 엉망으로 만든